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산, 지방의 문제인데, 지방산에는 그 불포화 지방산, 포화 지방산 있지 않습니까? 네.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오메가 6, 네. 오메가 3 이래 있습니다. 네.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네. 네. 그 이제 포화 이제 이거는 분자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.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꼭 그걸 분자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붙일 때 이제 그 탄소 구조에 이중 결합이 없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해서 가득 찼다고 해서 포화 상태로 있는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. 거기에 이중 결합이 있는 거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고 이 분자 구조에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. 뭐 제 이름은 이경실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이는데 손가락도 첫 번째 손가락,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처럼 탄소 사슬에 알파, 베타, 감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거든요. 근데 그게 오메가 3, 오메가 6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구조가 다른 거고,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이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이고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없어서 강조가 되는 지방산입니다. 네, 그래서 구조 때문에 나온 이름인데 우리가 구조를 막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우리 몸이 만들 수 없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그 참고로 덧붙이자면 그 알파와 오메가죠. 네, 그러니까 오메가니까 끝이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 지방은 원래 글리세린하고 지방산으로 이렇게 그 세 개 그 지방산과 글리세린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지방산을 이제 그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이제 쪼개지거든요. 그 지방산이 끝에가 그러니까 오메가 끝이니까 끝에 이중결합이 끝에서 세 번째가 있으면 오메가 3가 되고 그 여섯 번째 있으면 오메가 6가 되고 네. 맞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그렇게 붙이는 더 거죠.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네. 같아요. 네.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메가 6는 먹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뭐 류코트린이나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오메가 3는 반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. 그건 좀 더 이따가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이런 무기물들도 중요하죠.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그 항산화 효소들의 그 일부분, 그러니까 조효소죠. 돼가지고 작용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DNA 그 발현하는데, 여기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, 그 전사 인자라고 하는 여기에 또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게 억제하는 그런 효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작용하는 거죠. 전사는 뭐냐면 우리 유전정보가 DNA에 들어있지만 그게 이제 이게 단백질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가 그걸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. 그 카피하는 과정을 전사라 그러죠.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셀레늄이나 이게 아연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참 이게 우리 몸에 신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별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 이게 유전인자에도 다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저는 이거 보면서 더 신기하다고 느끼는 거는 아주 하등 동물, 미생물들은 다 자기 몸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필수 지방산,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없어요. 예. 그래서 비타민도 없고, 왜냐면 비타민 C도 몸 안에서 만들 수 있고, 불포화 지방산도 만들 수 있고. 근데 우리 인간은 필수 오메가3도 못 만들고, 오메가6도 못 만들고, 비타민 C도 못 만들고, 대신 더 고등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더 상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외부 소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. 그게 뭔가 그 사업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, 이제 더 회사가 커지면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거죠. 하청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을 수 있게 이렇게 구조화가 된 거, 그렇게 진화한 거,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그 장내 미생물 봐도 그러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상부상조를 해야. 그쵸. 맞아요. 그렇게 네.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먼저 이야기됐던 단백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체중 1kg당 0.8 정도 매일, 그러니까 대략 한 5, 60g 정도 되겠죠. 네. 그런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,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양질 단백질,
뭐냐면 필수 아미노산들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못 만드는 것들 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먹는 게 좋다는 거죠. 네. 계란 맞아요. 노른자는 네.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. 콜레스테롤 많습니다. 한 비타민 두세 개? D도 네네. 많은데 예. 네. 저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아, 네네네. 좀 더 제한합니다. 네네. 예. 콜레스테롤이 때문에. 높은 예. 경우,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예. 콜레스테롤 올리는 거에 계란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 않다고 아, 예. 되어 있어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도 2개까지는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보통 2-3개 정도를 권유드리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혈관을 생각하면 1-2개 이렇게 예. 권유하시고 있습니다. 네. 예, 저희는 좀 보수적이 네, 됐습니다. 네, 네. 예. 그 다음에 이제 가지사슬 아미노산, 류신, 아이소류신 이런 거죠. 네. 그게 이제 장내 글로불린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, 아르기닌도 중요합니다. T세포에 관계되고, 글루타민은 또 재미나게도 백혈구가 사용하는 주 에너지원이라고 그럽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저 이제 글루타민은 면역 얘기랑 또 얘기를 하면 대부분 왜 암 환자분들 중에 항암 치료하시거나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면서 체력이 떨어져서도 그렇고 아예 항암 치료하시면서 이제 구내염이 잘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두경부암은 이제 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내염들이 잘 생기는데요. 저 글루타민이 이런 점막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, 그러니까 아미노산이에요. 그래서 입병이 잘 나는 분들도 글루타민을 좀 보충해 주시면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메가3, 네. 오메가6 이게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 4대1 정도, 그러니까 오메가6가 4, 오메가3가 1 정도 이게 적정하고 좀 더 이렇게 개선한다면 한 1대1 정도.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대부분은 오메가6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. 한 10대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메가3를 어쩔 수 없이 보충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예. 그리고 서구식이 이제 되게 이제 그 오메가6가 많고 식이섬유가 적고 이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. 반대로 지중해식 식이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죠. 네. 예. 예. 요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오메가6는 쭉 대사가 돼서 아라키돈산으로 됩니다. 된 다음에 2가지 효소가 있습니다. 사이클록시게네이즈하고 라이폭시게네이즈랑 그 2가지 효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해서 한쪽으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고 한쪽은 루코트린을 만듭니다. 둘 다 이쪽 종류는 염증을 갖다가 더 이게 진행시키는 쪽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소염제를 쓰지 않습니까? 아스피린이나 이게 뭐 브루펜 아니면 이제 그 세레브렉스 이런 것들은 사이클록시게네이즈를 억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리고 강력한 스테로이드는 이 라이폭시게네이즈를 억제를 합니다. 그런데 재미나게도 생강이나 강황, 녹차, 양파 이런 것들은 이게 천연적으로 이게 사이클록시게네이즈를 억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만성 그 염증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좀 충분히 드시면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봅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이게 들기름 이야기가 나왔죠? 예, 질문에 나왔네요. 들기름은 대단히 좋습니다. 다만 산패가 되지 말아야죠. 네. 그래서 보관을 잘하고 오래 두지 말고 이게 바로 섭취하도록 해서 이 들기름은 역시 이게 여기 오메가3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 들기름이 제일 낫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인데 이게 불포화도가 높은 거죠. 그래서 산패가 잘 되니까 그걸 피하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 관계에는 이것이 염증을 떨어뜨린 데는 크게 역할을 합니다. 네, 또 제가 잠깐 이제 계산해 봤는데, 그러니까 들기름 100g 정도의 함량을 보면 거기에 물론 이제 모든 기름에는 포화지방도 있고, 우리 사람도 포화지방이 들어있잖아요. 기름에도 포화지방,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다 골고루 있는데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, 들기름이 이제 100g의 들기름이 있으면 거기에 오메가3가 한 60g 정도 있고, 오메가6가 한 14 정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, 비율을 따지면
따지면 1대3에서 1대4거든요. 그러니까 딱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당히 좋은 거고, 저도 집에서 들기름을 많이 쓰는데, 네. 말씀처럼 산패가 되는데 이제 불포화지방산이고 그런 발연점이 낮아져서 금방 타버려요. 그래서 뭐 나물 무침 할 때도 그거를 넣어서 볶지만 마지막에 들기름 따로 볶지 않은 걸 좀 부어서 먹는다거나. 그래서 들기름은 뭐 사실 그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네. 때문에 좋습니다. 예, 네, 즐겨 드시면 중요합니다. 좋을 것 예. 같아요. 네. 가열하지 않고 네. 예, 먹는 게 좋겠습니다.